입니다. 예, 오늘 책은 이 프린터입니다. 제목이 인식과정 6의 4 새끼 선정인데 그 밑에 읽어보면은 새끼 선정의 인식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1번 본산매를 처음 정득할 때의 속행 과정. 그러니까 목표가 본산매예요. 본산매. 본산매를 처음에 어떻게 정득할 것인가, 정득할 때의 그 과정을 여기서는 속행 과정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 밑에 읽어보면 본산매 속행 과정, 진행되어 가는 이 과정을 속행 과정이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있고 예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 것을 보면 제일 처음에 B입니다. 이 B는 밑에 이제 방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U가 있고 M, K, UC, AN, G, J, H 그리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또 방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방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가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 저도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다가 뭔가 집중을 해야 하고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제 방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이제 이렇게 잡아서 삼매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밑에 이제 예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똑같이 이제 B라고 해서 방가가 됐고, 그 다음에 C, U, M까지는 같은데 K가 빠졌습니다. 준비거든요. K는 K가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그 예리한 사람은 뭐 준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바로 진행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예리한 사람이고, 보통 일반 사람은 그 준비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그 영어에 대한 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B는 방가의 흐름. 방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데, 망념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C는 두 번째가 이제 가로 열고 C가 시작되잖아요. C는 방가가 동요한다. 이 생각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방가가 동요하고, 그 다음에 U는 방가가 끊어진다. 생각이 끊어져 버립니다. 집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방가의 흐름, 방가의 동요, 이 두 가지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하다가 집중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지면서 그 다음에 M은 음운 전향이다. 이제 음운이 이제 이제 본질에 대한 이제 이 생각이 이제 전향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K는 빨리 깜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 집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UC는 우빠짜라는 근접 삼매예요. 완전한 삼매가 아니고 근접되어 있는 삼매고, 그 다음에 AA는 아누로바는 수순입니다.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본삼매에 들어가기, 수순이라고 하는 따른다는 뜻이에요. 수순이 한문으로는 본산매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진행되어 간다 이 뜻이고, G는 꽃드라브라고 하는 것이 종성인데, 이
자기의 성품을 바꾸는 것을 종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범부의 성품에서 성인의 성품으로 바뀌는 그 정도로 집중력이 강해졌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JH는 잔한데 이것이 세계 선정 본산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수많은 7개, 8개 되는 이것은 뭐냐면은 선정에 들어가려고 집중을 하려고 준비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나가 이제 선정의 본산매에 들어왔습니다. 본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10초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분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본산매가 어떤 사람은 1시간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따라서는 일주일도 유지가 된대요. 그런 사람은 나는 잘 못 봤습니다. 그런 이제 새끼 선정이 됐다가 그 다음에 깨어나기 마련이에요. 깨어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방가가 흘러간다. 생각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영어로 B가 되고 C가 되고 U가 되고 거창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수행할 때 이제 그 집중을 해가지고 머리카락에 힘을 빼십시오라고 하고 이렇게 준비 과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전부 다 이게 해당 사항이에요. 그런 준비 과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준비 과정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내 안방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방이 얼마만큼 훤하게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근접 삼배가 되느냐 수순이 되느냐 꽃다라바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안방을 상상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안방이 마치 진짜 안방을 보듯이 환하게 떠오르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종성입니다. 종성. 그것이 이제 삼배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종성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제 안방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갖고 텅 비어 있는 이 상태가 색계 선정이에요. 본산매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본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1시간을 이제 유지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2시간 유지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깨어나게 마련이에요. 깨어나면 다시 생각이 일어나요. 이 간단한 과정을 이게 영어로 적어 놓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준비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앞에 방과 흐름 B가 있다고 방과 다음 바로 선정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멀쩡하게 생각이 있다가 단숨에 선정이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랫동안 수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선정이 일어나는 생각하면 안 된다. 방과 흐름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가? 계율을 지킨다. 남한테 욕하지 말라. 남한테 미워하지 말아라. 남을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이런 계율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계를 청정하게 한다. 살생을 한다든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방탕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막 이렇게 번거롭게 떠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문을 단속한다. 육문이 뭐냐면 안, 이, 비, 설, 신, 음이다. 입을 단속하고 눈을 단속하고 귀를 단속하고 말을 단속하고 생각을 이런 촉감을 단속하고 수행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단속해야 하고 검소한 생활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단일화되고 금방 이렇게 집중이 되지. 검소한 생활로 5장애를 버리고 자신의 명상 주제를 항상 챙기는
욕계 어문 인식 과정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의 욕망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욕망이 죽어야 돼요. 욕망이 죽고 난 다음에 욕망은 없는데 형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산화대지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욕망은 이렇게 다 놓았는데 나라고 하는 이 모습도 보이고 앞에 있는 책상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이런 색계의 현상들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욕망은 다 끊어가지고 이미 집착에 대한 다 그것은 해결이 됐는데 여기서 남아있는 단계가 뭐냐면 내 몸에 대한 이 형상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 산화대지라든지 이 색계의 현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색계의 현상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 색계 선정입니다. 그러면은 색계 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욕망이 중요해요. 그러면 욕망이라고 하는 살려고 하는 의지 이것을 먼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거 끊어야 돼요. 이것을 다 완성을 해 가지고 욕망이 사라진 이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은 색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몸뚱이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공이라고는 하지만은 내 몸뚱이가 있어요. 보여요. 그리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화대지와 나무와 숲과 건물과 땅이 눈에 나타나고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잡으려고 색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계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욕망은 이미 다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색계 선정을 갖다 할 때 그 밑에 보면 수행은 처음에 욕계 지혜에 있는 유익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욕계에 지혜에 있는 유익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욕망에 대한 그 지혜를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그 유익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색계를 잡으려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은 호흡을 보거나 색깔 가시나를 본다. 여기서는 호흡은 뭐냐면은 수직관입니다. 들숨, 날숨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들숨, 날숨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그래야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색깔 가시나라고 하는데 가시나가 뭐냐면은 모양입니다. 모양. 그러면 가시나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흙을 이게 가지고 둥근 원반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해요. 전통적인 수행법은. 그러면 그것을 햇볕에 말라 놓으면은 쟁반처럼 이렇게 흙으로 만드는 이것이 원반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원반을 무릎 앞에다 갖다 놔놓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다가 눈을 딱 감고 상상을 합니다. 그것이 눈에 선명하게 떠오를 때까지 상상을 해요. 잘 안 떠오르면 다시 원반을 봅니다. 보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과정이 그 닮은 표상이다. 그 다음 장에 나오면 준비 표상이 있고 익힌 표상이 있고 닮은 표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익힌 표상, 준비하는 이 닮은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반이 진짜처럼 닮은 모양으로 눈앞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닮은 표상이라고 하는 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한문인데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닮은 모양. 그러니까 진짜 같은 모양. 이것을 닮은 표상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처럼 보이느냐? 그 앞에가 준비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익힌 표상이 있습니다.
익힘이라고 하는 것은 닮은 표상보다도 약간 약해요. 눈에 익히기는 익혔는데 이것이 완전한 진짜처럼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은 호흡을 보거나 색깔 가시나를 본다라고 했는데, 이 가시나라고 하는 이 말이 가시나라고 하는 이것이 표상입니다. 표상이라고 하니까 한문이니까 어려운데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그러면 흙을 비벼 가지고 이런 원반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원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원반이 없으면은 요것이라고 딱 하는 거예요. 요것을 이렇게 딱 보고 이것을 딱 이 눈으로 이제 깊이 봅니다. 보고는 눈을 딱 감고 상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눈에 또렷하게 진짜처럼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눠서 1번 준비 표상, 2번 익힘 표상, 3번 닮은 표상. 번역이 이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것을 딱 볼 때 준비 표상이에요. 그 다음에 익힌 표상은 어느 정도 눈에 익혀진 거예요. 닮은 표상은 진짜와 비슷하다 이 말이야. 닮았다. 그럼 이것이 눈을 딱 감으면은 선명하게 떠올라야 돼요. 이것이 이제 그 진짜와 같은 닮은 표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제 원반을 이렇게 익혀 놓으면은 눈을 감고 상상을 합니다. 그럼 준비가 그 과정에서 이제 앞에 그 이제 뭐 방가에서부터 뭐 이게 계속 나오듯이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눈을 이렇게 감고 딱 있으면은 이것이 진짜처럼 선명하게 떠올라야 돼요. 그것이 이제 닮은 표상이고, 이 닮은 표상에서 더 들어가면 진짜 표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이 하느냐? 걷기 연습, 걷기 수행. 걷기 수행도 발을 이렇게 천천히 들었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싹 내리고, 또 이렇게 천천히 들었다가 이렇게 싹 내리고,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도 표상입니다. 호흡도 표상이지만 이것도 표상이에요. 그 다음에 벽에다가 이런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일 처음에는 보면은 이 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이 주위도 막 보여요. 그런데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준비 표상, 익힘 표상, 닮은 표상으로 들어가면은 이 주위가 다 사라져 버리고 요것만 또렷하게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상한 빛이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것이 전부 다 사라지고 내 몸도 사라지고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하면은 이 강에 가면은 강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흐를 때 여기서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막 내려쬐면은 여기서 반짝 이렇게 해요. 막 이 빛에 반사되어갖고 물결 하나마다 빛이 반짝, 물결 하나마다 자세히 보면 여기 태양이 하나씩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눈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이 주위가 다 사라지고 여기만 빛이 반짝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깨구리가 폴짝뛰고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뛴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가시나입니다. 이것만 가시나가 아니고 겨울에 이렇게 문틈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이렇게 쫙 보여요.
그러면 그 빛을, 먼지가 보이는 이 빛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삼매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나라고 하는 것은 100,000가지의 모양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 이런 원반처럼 만드는 이런 것들, 혹은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의 드는데, 이건 몇 가지만 되겠습니까? 온 이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학교 갈 때에 버스 속에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학생 때.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위에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해갖고, 이게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손을 잡은 이 모양을 이렇게 딱 보다가 삼매든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5만 가지가 다 가시나예요. 그래 자기한테 잘 되는 것이면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을 보거나 색깔 가시나를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준비 표상을 지나 넘어가는 것이, 오늘 프린터가 다 다릅니다. 프린터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8장짜리가 있고 어떤 분은 5장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관계 없습니다. 읽어보면은 이와 같은 준비 표상을 지나 익힌 표상을 만들고 마침내 닮은 표상을 획득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준비 표상, 그 다음에 익힌 표상, 그 다음에 닮은 표상,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근접삼매와 본삼매가 든다. 이제 닮은 표상이 진짜처럼 이제 표상이 뚜렷하게 떠오르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점차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들어가는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초선정, 색계 본삼매 인식 과정. 이제 처음에 이제 초선정이에요. 색계의 본삼매 인식하는 그 과정은 호흡이나 가시나의 닮은 표상이 의문에 나타날 때에 1번 방안가가 동요하고 생각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집중을 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망상이 아니고 생각이 있는 이 상태로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영할 때 보면은 내 안방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방안가가 동요하고, 이 말은 생각이 있던 사람이 안방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안방을 딱 그리게 돼요. 이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방안가가 끊어진다. 생각이 이제 집중이 되어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3번 그 다음 음운 전향이 일어나 닮은 표상으로 전향하여, 닮은 표상이 뭐냐면 내 안방이 진짜처럼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향하여 확신하고 결정한다.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기쁨이 함께한 욕계 지혜 있는 마음 두 가지 중 하나가 근접삼매 속행을 일으킨다. 이 말은 이제 욕계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욕계 수행을 이미 엄청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욕계 수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근접삼매 속행을 일으킨다. 둔한 통찰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4가지 준비 과정이 있고, 근접 과정이 있고, 수순이 있고, 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삼매다 말이에요. 그것이 있고, 예리한 통찰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3가지다. 첫 번째 근접인데 준비 과정이 빠져버렸습니다. 예리하니까
준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바로 건접을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건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방을 딱 생각하라고 했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던 사람이 안방을 딱 하니까 집중이 딱 되는 거예요. 안방이 눈앞에 싹 나타난단 말이에요. 완전히 진짜처럼 안 나타나도 이것이 준비 과정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건접이 되고, 그 다음에 수순이라고 하는 건접에서 조금 나아가는 그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 다음에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의 그 성질을 버리고 삼매의 성인의 성질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종성입니다. 그래서 건접 삼매 속행을 일으킨다. 속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매가 점점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을 속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종성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직후에 새께 유익한 초선정이라고 하는 마음이 본삼매 속행으로 단지 한 번 일어난다. 이 말이 어렵는데 본삼매가 한 번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본삼매가 일어났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안방을 내가 상상을 했는데 안방에 들어가고 집중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집중이 완벽하게 되니까 그 안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안방이 눈앞에 환하게 떠오르다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방까지도 사라져요.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둘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제1선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1선정하고 2선정하고 3선정하고 4선정하고 구별이 뭐냐는 거예요. 이 구별은 얼마만큼 내가 본삼매에 더 강하게 들어갔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선정 마음이 본삼매 속행으로 단지 한 번 일어났다. 본삼매가 완전히 한 번 딱 된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 6번 초선정 마음이 사라진다. 본삼매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3초나 5초 정도 되다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망념이 들어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정 마음이 사라지면은 다시 잔잔한 방과 흐름이 흐른다. 잔잔한 이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색계선정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색계 본삼매 인식 과정. 1에서 6까지 과정은 모두 똑같다. 이것이 이선정입니다. 색계 이선정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1에서부터 6까지의 과정은 모두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다만 5번에서 색계의 유익한 이선정의 마음이 단지 한 번 본삼매의 속행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일어나는 점만 다르다. 1번부터 6번까지의 과정을 밟는 중에서 이선정이 한 번 딱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1선정은 뭐고 2선정은 뭐고 3선정은 뭐고 4선정은 뭐냐는 거예요. 1선정도 텅 비어있는 무색계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색계가 사라져버린 것을 색계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선정에서 잠깐 본삼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1번부터 5번, 6번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또다시 본삼매에 한번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1번하고 2번하고 3번의 과정 중에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처의 제일 마지막 쪽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은 어떤 그 프린터는 마지막이 아니고 그
앞에 짱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에서 표현되는 색계 사선정의 정형구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찾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안 보이면 그 앞장으로 넘어오십시오. 경에서 표현되는 색계 사선정의 정형구. 이건 사푸 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경에서는 뭐 해갖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서 보면은 4, 3, 2,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에서 표현되는 색계 사선정의 정형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사푸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경에서 표현되는 색계 사선정의 정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초선정, 2번 이선정, 3번 삼선정, 4번 사선정. 이 경전에서 되어 있는 것은 사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책에서는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4가지예요. 사선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배우는 우리 여기 프린터물에서는 5선정으로 이렇게 넓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에 있는 그 표현을 보면은 1번 초선정,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간다. 제1초선정에서 이미 욕망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색계 사선정을 뭐 하려고 하느냐? 욕망이 끊어졌는데 욕망이 완전히 끊어졌으면은 색계가 없어져야죠. 그런데 이 욕망이 완전하게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질 세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보면 내 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상을 보면 책상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욕망은 이렇게 어느 정도 끊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가 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색계 사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선정을 보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가라앉았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생각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면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단일하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인 거예요.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모두 없어지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생각이 다 없어지고 단일화된 거예요. 너와 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딱 되어 있는 이 텅 비움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희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희열이 그것이 다른 겁니다. 이선전이. 그 일선전에서부터 이미 욕망은 끊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일선전에서 희열과 행복이 이제 있어가지고 초선에 들어갔는데, 이선전에서는 이미 생각과 이 주의 색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희열만 있는 거예요. 그 삼매의 희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삼선정. 희열이 빛바라기 때문에 이제 기쁨도 이제 서서히 발해간단 말이에요.
평온하게 머물고 이제 평온이 찾아옵니다. 마음 챙기며 분명하게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한 경험을 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에 머문다고 묘사한 제3선에 들어간다. 이미 이 희열도 이제 점차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신 마음이 편안한 이 상태가 이 텅 빈 이 허공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선정,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므로 이미 삼선정까지 기쁨과 희열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이것이 마지막인데, 그러면은 무색계 선정은 왜 색계 선정에 표현 안 했을까? 이겁니다. 이것은 남방불교에서는 색계 사선정이 끝이에요. 정말해서 색계라고 하는 이것을 잡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색계라고 하는 물질 세계를 다 잡아버렸으면 그것이 무색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색계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 색계를 잡았으면은 뭔가가 무색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색계 5, 6, 7, 8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이 색계 사선정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를 다 잡아버렸으니까. 욕망 잡았지, 그 다음에 물질 세계 다 잡았지, 그러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책상을 봐도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확인을 했고, 산화 대지를 봐도 저것이 전부 다 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 속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것이 헛상인 줄 알았고, 사람의 욕망과 집착과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계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뒤에 나오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색계를 완전히 잡았다라고 하는 이 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5선전, 6선전, 7선전, 8선전이라고 하는 무색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색계가 나와갖고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방불교에서는 4선정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무색계 선정은 어디 갔지? 하는데 우리가 남방불교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남방불교 입장에서는 4선정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색계를 다 잡아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5번 반가로에서 5번에서 5번째 색계 본삼의 인식 과정은 1에서 6까지 과정은 모두 똑같다. 다만 4, 5에서 느낌과 마음이 다르다. 즉 4번 평온이 함께한 지혜와 결합된 욕계, 유익한 마음 2개 중 하나가 근접삼매 속행을 일으킨다. 근접삼매가 나타나도록 일으키는 것을 속행이라고 합니다. 둔한 통찰지에서는 이 과정이 4단계가 되고, 예리한 통찰지에서는 이 과정이 3단계가 된다. 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평온이 함께한 색계 유익한 5선정 마음이 단지 한 번 본삼의 속행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일어난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계 선정이나 색계 사선정을 읽을 때는 여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6개의 그 과정을
그 잡아내는 이 과정이 전부 다 생략된 거예요. 왜 생략됐느냐? 이 과정은 경전에 무한하게 나옵니다. 모든 경전에서 욕계의 이 과정을 어떻게 잡는지 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설명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색계라고 하는 내 몸과 이 주위 세상을 갖다 잡는 이 과정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색계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 대상이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욕망을 통해 갖고 우리가 경전에서 수없이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욕망이다. 이것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허상이다. 이렇게 아마 해도 이것이 눈에 안 없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욕망은 다 끊어가지고 이해는 다 되는데 실제 눈앞에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색계사선정이에요. 그래서 이 털을 갖다가 잡는 방법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을 상상하라고 하면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이 가시나 같은 것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가시나도 자기 습성에 맞는 가시나를 이용하면 빨리 들어가요. 가시나가 안 되면 연불을 해도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것도 가시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불 삼매를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여기에다 집중을 다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사라지면서 본삼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를 뭐 모양이라든지 여기 하나 두지 말고 또 이 다양하게 넓혀야 돼요. 하두도 여기에 가시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나를 갖다가 집중을 쫙 하다 보면 여기서 삼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서가모니가 처음에 스승을 찾아서 간 곳이 깔라바입니다. 이 인도에 있는 성자거든요. 성자를 찾아가는데 제7 무색계 선정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 그 다음에 다른 스승을 찾아가고 제8 선정을 얻었습니다. 그 선정을 얻었는데도 여기에 만족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욕계를 못 잡았습니다. 욕계의 이 욕망을 못 잡고 그냥 이 색계를 잡는 이 선정만 한 거예요. 선정을 해가지고 제8 선정, 제7 선정, 제8 선정 해가지고 내 몸과 이 우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갖고 텅 빈 대허공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브라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진리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그 상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상태에 있을 때는 기쁨과 하나 되어 있는 이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잖아요. 깨어나야 되니까. 깨어나면은 욕망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서가모니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욕망을 잡는 법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잡는 법을 아니까 그 다음에 이 색계를 잡는 법은 이미 익혀버렸잖아요. 처음부터 익혔으니까 욕망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색계를 잡는 방법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색계 사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욕망을 잡는 방법은 생략됐습니다. 왜 생략되느냐? 중요한 것은 이 물질 잡는 것이 중요하지 욕망 잡는 것은 경전에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욕망을 잡을 것인지 하고 말이지
이 온 계공도 일체고액 하면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은 생략되었지만 이 새끼를 잡는 이 과정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봅니다. 큰 2번이에요. 1번에서는 뭐가 되냐면 본산매를 처음 정득할 때의 속행 과정 이렇게 했습니다. 1번은 제일 앞에 나오는 1번 본산매를 처음 정득할 때의 속행 과정 이것이 1번이고 지금 여기서 2번은 새끼의 본산매를 재차 정정할 때의 속행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알았으면 두 번째도 잘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잘 못 들어가요. 우리는 삼매를 처음 했으면 두 번째도 잘 들어가지 않을까? 천만에 말이에요. 처음 했다고 해갖고 두 번째도 잘 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끝없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2번, 큰 2번, 새끼의 본산매를 재차 정적할 때의 속행 과정. 밑에 읽어보면 본산매 속행 과정. 보통은 B, 방가에서부터 시작하고 C, U, M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K, U, C, A, N, G 그 다음에 J, H가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JH 또 JH 또 JH 점점점점 나오고 또 JH 이 말은 뭐냐면은 본산매가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 스님네들이 이 산매에 들어가고 하루 종일 산매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산매 들어가야지 딱 마음만 먹자마자 바로 산매에 딱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만 먹으면 산매에 싹싹싹싹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만 어려우냐? 전 세계가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자기가 들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완성이다. 그러면 남하고 싸우다가도 바로 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딱 하면 산매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젊은 수행자가 있었는데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눈이 어두워갖고 안경을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스님이 어느 날 이제 절에서 자기 도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생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 하고 물었어요. 생사일이요. 삶과 죽음이 하나다. 이 말이 무엇이요? 도반끼리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반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중요한 말을 맨입으로 말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반이 자기도 장난으로 가사장삼을 딱 수하고 앞에 가고 절을 3번 탁 하면서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마치 도사 흉내를 낸다라고 장난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릎을 다 꿇고는 스님, 생사가 하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반이 녹차를 이렇게 먹다가 녹차를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 상태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반이 그걸 보고는 얼마나 놀랬던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줄 몰라가지고 옆에 있는 이불을 갖다가 덮어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다른 방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보살님이 한 분이 와갖고 청소하다가 이불을 덮어 쓰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이불을 훌떡 걷어 내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갖고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것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내 눈으로 못 봤는데, 그러니까 생사가 이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물으니까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되잖아요. 보여줘야지. 이 사찬을 딱 들다가 이것이 죽음과 삶이 하나야 하고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스님이, 다른 스님이, 큰 스님네들이 큰 절에서 법문할 때 되면은 법문 잘 못한다고 촛대를 던져버리기도 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수행의 핵심은 이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삼매에 이렇게 잘 들어간다고 해서 수행이 높은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뭐가 높으냐? 삼매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나와 너가 사라집니다. 이 물질 세계가 사라져요. 그리고 중심이 나한테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중심이 나한테 있어갖고 나를 중심으로 앞뒤를 나눠요. 그런데 이 내가 없어지면 앞뒤가 없어져요. 그러면 앞이 바로 뒤고 뒤가 앞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를 체험해보면 해가지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두가 공이고 허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번뇌가 없는 거예요. 생사가 하나예요.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 하나고, 앞에 있는 이 컵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깨달으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자유를 얻어요. 모든 일상생활에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는 이런 의문들,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해서 이 수행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삼매가 아니라, 삼매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이 물질 세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런 삼매를 통해서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하고도 다시 집착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재차 이제 체험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몇 번 체험을 해보다 보면은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면 항상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은 좀 지나친 거죠. 물론 지나쳤다고 보기는 어렵는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남하고 싸우다가도 바로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펄펄 뛰는데, 이런 수행을 했던 사람은 그 상태에서 화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삼매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사라지는 거지. 일체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삼매에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그 깨달음을 얻으면은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은, 새끼의 선정을 정득한 사람은 원할 때면 언제라도 다시 그 선정에 들 수 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또는 7일까지 선정에 머물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본삼매 속행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본삼매의 속행이라고 하는 것은, 속행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이 뜻이에요. 본삼매가 계속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무수히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옛날에
그 텔레비에 보면 네팔의 부처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영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 이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 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 속에 이 네팔 소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7일 동안 산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이 방송에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7일 동안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그 못 잡게, 가족들이 못 잡게 쫓아내버려가지고 밤에는 못 찍었다 그럽니다. 그냥 낮에만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이 얼굴이 일주일째 되니까 많이 죽어가더라고요. 이 얼굴 자체가 많이 검버섯 비슷하게 이렇게 피면서, 사람이 활력이 없어지고 죽어가는 이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어느 순간에 밤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못 찍었는데, 그 소년이 요즘에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법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니더만요. 그런데 그 네팔 소년도 일주일입니다. 사람이 그 물을 안 마시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산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없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점차 그 생기를 잃어가고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약간 죽음의 이런 얼굴 모양으로 바뀌는 거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일주일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 수 있는가? 아마 드물 거예요. 또 읽어보면, 물론 이때도 대상은 닮은 표상 하나이다. 닮은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안방을 상상하면 내 안방이 진짜처럼 딱 닮은 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닮은 표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강력하기 때문에 마음들이 계속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 본산의 속행에 길게 유지된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산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옛날에 백골관을 했을 때 그 뼈를 이렇게 보는 것이 백골관이에요. 그러면 내 뼈를 봐야 되는데 내가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저 고깃집에 가갖고 그 뼈를 한 토막 얻어왔습니다. 얻어와갖고 그놈을 갖다가 그 가마솥에서 폭폭 삶아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면은 구멍이 뽕뽕뽕뽕뽕 막 뚫려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는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하면 이것이 처음에는 잘 안 떠올라요. 그런데 계속 보면 이것이 구멍이 뻥뻥뻥 뚫린 것이 쫙 떠올라요. 지금은 이것을 보니까 이제 이것이 본산매란다. 닮은 표상인데, 그때는 그것도 몰랐죠. 그냥 백골관 한다고 하는데 앉아 있으면 내 백골을 갖다가 그런 모양으로 다 그리는 연습이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변하더만은 바깥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딱 맞아요. 또르륵 떨어지는 그 구슬이 정말 쟁반 속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요. 너무 황홀스럽고 아름다워가지고 그거를 듣다가 저 아름다운 소리를 더 들어야지 하고 귀를 쫑긋 하니까 잡음이 조금 들리더라고. 잡음이 들리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더 들어야 되는데 더 쪽 하니까 더 잡음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오면서 잡음이 확 들으면서 이 선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홀감 속에 빠지는 사람은 수행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황홀감이라든지 희열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서 이 백골관을 하다가 이 정신을 바로 차린 상태에서 이 백골관이
백골이 싹 사라지면서 내 몸도 사라지고 이 우주 삼라만상의 새끼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상태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경험을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그걸 보면은 이제 백골간을 이렇게 이제 백골간이 가시나잖아요. 백골이 가시나라잖아요. 그 닮은 가시나를 이렇게 딱 눈에 떠올려 가지고 이것을 집중을 해 가지고 몰입을 딱 들어갔을 때 이 몰입 과정이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느 순간에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리면서 어느 순간에 잠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잠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뀌면서 정신이 잠에서 깨어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골간을 했으면 백골간이 뚜렷해가지고 이것이 백골이 싹 사라지고 온 우주가 탕 비어가고 하나가 딱 돼야 완성이 되는데 이 과정을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 들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잠에 싹 들어가다가 집중이 잘 돼 있으니까 잠에서 수잠을 잠깐 자다가 싹 깨면서 이 삼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런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희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없애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강력하기 때문에 마음들이 계속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 본산매 속행에 이 길게 유지된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진다. 그 이제 기쁘니까 그걸 자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차 정득할 때도 처음에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재차 정득할 때도 호흡이나 가시나의 닮은 표상이 의문에 나타나면 1번 방가가 동요한다. 생각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2번 방가가 끊어진다. 생각이 탁 끊어져 버리면서 3번 그 후에 음운 전향이 M이 일어나 닮은 표상으로 전향하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뼈라고 하면은 뼈가 뚜렷하게 나타난 거예요. 4번 그 다음 두 가지 기쁨이 함께한다. 지혜와 결합한 욕계 유익한 마음 중 하나가 근접삼매 속행을 일으킨 뒤에 둔한 통달지에서는 4단계가 나타나고 예리한 통달지에서는 3단계가 나타난다. 5번 기쁨이 함께한 색계 유익한 초선정, 제2선정, 제3선정, 제4선정 마음이 본삼의 속행을 원하는 만큼 무수히 많이 일으킨다. 그러니까 내가 들고 싶으면 항상 본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유자재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본삼의 속행이 끝나면은 그 다음 방과 흐름으로 가라앉는다.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보통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생각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가 이제 선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또는 1에서 3까지는 똑같고 4에서 두 가지 평온이 함께한 지혜와 결합한 욕계 유익한 마음 중 하나가 근저 삼매 속행을 일으킨 뒤에 4번을 둔한 사람은 4번, 똑똑한 사람은 혹은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5번을 넘어옵니다. 평온이 함께한 색계 유익한 제5선정 마음이 본삼의 속행을 무수히 많이 원하는 만큼 일으킨다. 그러니까 본삼매를 제가 원하는 만큼 들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만큼 일으킨다. 6번 본삼의 속행이 끝나면 그 다음 방과 흐름으로 가라앉는다. 생각이 다시 돌아와고 생각이 이제 이렇게 조용히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재차 이제 본삼매를 이끄는 과정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3번 큰 3번입니다.
본산매 속행 과정으로 먼저 초선정에 든 다음 상위 선정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초선정에서부터 2선정, 3선정, 4선정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초선정에 든 다음 수행자는 초선정에 능숙해지도록 5가지 자유자재와 자유자재를 연습해야 된다. 이 1, 2, 3, 4, 5를 자유자재로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번은 왜 말 안 하냐면 6번은 다시 깨어나는 것이 6번이에요. 그러니 5번까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수련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자유자재 이렇게 했는데, 1번 전향의 자주자재, 아왔잖아 와시다라고 했는데, 선정의 요소들로 빠르게 전향하는 능력, 선정에 들어가는 예비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입정의 자유자재, 사마봤잖아 와시다, 선정에 빠르게 드는 능력.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안 넘어갔답니다. 3번 결심, 뭐뭐의 자유자재, 아다타나 와시다, 선정에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본산매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머물 수 있는 능력을 만든 거예요. 4번째 출정의 자유자재, 우타나 와시다, 선정에서 결심한 대로 빠르게 나오는 능력. 그러니까 선정에서 내가 1시간 하겠다 하면 1시간 후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선정에 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면은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깨어나야 된다, 이것이에요. 결심한 대로 내가 언제 깨어나겠다, 결심한 대로 빠르게 나오는 능력. 그 다음에 5번 반조의 자유자재, 빠짜 웨카나 와시다, 인식 과정 사이의 방과 수를 줄여 선정의 요소들을 빠르게 반조하는 능력, 반자하는 능력. 반자라고 하는 이 글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반복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망념이 들어오는, 이 생각이 들어오는, 이 방가가 들어오는 이 시간을 자꾸 줄이고 선정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더 많게 해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5가지 자유자재를 충분히 연습하여 초선정에 능숙해진 다음에 이선정에 든다. 그렇지 않으면 이선정에도 쉽게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초선정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성급하면 안 된다. 그럼 여기에서 2선정하고 3선정, 4선정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없어요. 이제 차이가 있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그 희열을 잡아가는 것이 차이예요. 그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 선정이 너무 좋아가고 희열 속에 있는 그 희열도 망념이거든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2선정, 3선정, 4선정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4선정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자유자재로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고, 4선정에 들면은 이 색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가 전부 다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자기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2선정, 3선정, 4선정이라는 색계도 중요하지만 이 물질 세계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초선입니다. 색계 제1선이 제일 중요해요. 색계 제1선은 뭐냐면 욕계를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욕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가지고 색계 1선정에 딱 들었다고 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현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욕계라고 하는 욕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계만 다루는데, 진짜는 색계도 중요하지만 색계 초선이 제일 중요해요. 그 욕계를 잡아가지고 처음으로 이 본산매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전통 불교에 말하면 그 제1지예요. 제1지.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이렇게 올라가듯이 제1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세계 초선정이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초선정에서 물질 세계가 다 없어지는 것을 잠깐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선정, 삼선정은 뭐냐면 이것을 능숙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들어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욕계를 얼마만큼 내가 다스렸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얼마만큼 놓았느냐.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사는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의문들이 욕계에서 전부 다 해결돼야 돼요. 그것이 제1 초선정이단 말이에요. 그럼 욕계의 이 모든 욕망에 대한 과정을 전부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세계 제1선정에서 이 모든 물질세계가 한번 싹 사라지는 이 과정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2선정, 3선정, 4선정은 그 중에서 일어나는 군대대기들, 기쁨이라든지 희열이라든지 이런 것 잡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4선정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차재정으로 본다고 하면은 세계 4선정에 무색계 5, 6, 7, 8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4선정이 멸전정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구차재정에서 말하는 멸전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구차재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세계 이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여기에서 세계는 끝납니다. 그러면 이 4선정에서 이 물질 세계가 전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무색계를 붙입니다. 그래서 5, 6, 7, 8 이래서 무색계라고 하는 이 속에서 물질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는데 세계 4선정에서는 이 속에 이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차재정에서는 1, 2, 3, 4, 5, 6, 7, 8 9번째가 뭐냐면 멸진정이에요. 멸진정이라고는 일체의 번뇌가 멸진되어 있는 그 선정을 갖다가 말하는데 이것이 요게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4선정을 할 때 남방불교는 여기서 좀 더 끝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무색계를 이야기하고 구차재정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여기가 뭔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더 붙여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을 하면 더 명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구멸진정을 해서 구차재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차재정 좀 더 정확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을 한번 보면은 나머지 세계 2선정에서 5선정까지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선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무색계 선정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거든요.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초선정에서 출정한 후 일으킨 생각의 단점을 숙고하여 제거하고 본삼의 속행 과정으로 2선정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초선정에서 뭔가 잘 안 되었으면 안 된 점을 갖다가 고치는 거예요. 뭐 이것은 뭐 누구든지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이제 고친다. 그 다음에 2선정에서 출정 후에 지속적인 고찰의 단점을 숙고하며 제거하고 본삼의 속행 과정으로 3선정이 된다.
그러면 1선정하고 2선정하고 차이는 뭐냐?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선정에서 출정 후 희열의 단점을 숙고하면 이 희열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번뇌예요. 그 선정의 그 기쁨을 이게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이거든요. 희열의 단점을 숙고하며 제거하고 본삼의 속해 가족으로 사선정에 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선정에서 출정한 후에 행복의 단점을 숙고하며 내가 행복하다든지 이런 것도 잘못이에요. 제거하고 평온이 함께한 본삼의 속행 과정으로 오선정에 든다. 이 오선정에 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선정에 들고, 무색계 선정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이 무색계 선정을 갖다가 설명하지 않고, 1, 2, 3, 4, 네 가지 색계 선정을 이야기했구만요. 이것이 세간의 색계 본삼의 속행이다. 아비담마에서는 색계 오선정으로 나타나지만 경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의 고찰을 한 번에 제거하고 제2선에 도달하는 것으로 하여 색계 사선정으로 나타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설명은 오선정으로 설명했지만은 1선정하고 2선정을 하나로 잡아가지고 사선정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선정으로 설명한 것이나 경전에서는 사선정으로 설명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색계 사선정 하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행하면서 이것을 무수하게 다루었습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화장터관을 한다든지 부정관을 한다든지 내 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나열을 했을 때에 그것들이 뭐냐면은 이 표상이 잘 떠올라야 돼요. 가시나가 잘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러면 몸을 잘라가지고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팔이고 여기는 간이고 하고 쫙 나열했을 때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고 그것을 수행을 하는데 머리는 멍해 있고 뭔가 보이지도 않고 여기 있는 머리라고 하는데 머리가 있는지도 안 보이고 대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왜 그러냐면 가시나가 그 닮은 표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집중력이 뚜렷하게 이렇게 강해가지고 완전히 진짜처럼 이렇게 보이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것이 사라져 간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자꾸 사가고 나중에는 이 먼지가 되어갖고 사라져 간다라고 했을 때 먼지가 되어가는 이 과정들이 뚜렷하게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싹 사라져 버리면 모든 게 쉽게 될 텐데 이것이 가시나가 익힌 표상, 닮은 표상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느냐? 일주일에 매일 망상을 피우다가 하루 와가지고 그거 하려냐 그거 되겠어? 그냥 지금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매일 하루에 근 14시간씩 하는 분들이에요.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하니까 닮은 표상이 떠오르고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을 떠오르고 하는 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바깥에서 이렇게 세속 속에서 휘둘리다가 한 번 또 하고 집중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 그래서 오늘 이거 한 것은 뭐냐면은 색계 선정 남방불교에서 해도 똑같은 것이다. 이거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보고 수행을 잘 하시라고요. 그럼 오늘 또 이제 안방을 한번 또 상상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